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난 대선 땐 서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두 사람인데요. 최석호 기자,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화기애애한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항상 그 정형화된 답변인 것 같아요. 화기애애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찬장으로 직접 나와서 안내를 하는 모습입니다. 문 밖까지 나와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같이 함께 들어가서 오찬을 즐기는 모습인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문 대통령에게 새 정부 출발을 너무 잘해주셔서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덕담을 건넸고요. 하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어떤 사람입니까? 외교통 아닙니까? 외교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 문제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미 정상회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북핵 문제도 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것이 한 1시간 정도 오찬 회동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약 한 50분 정도가 더 진행이 됐습니다. 1시간 50분,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마중 나와가지고 맞이한 거고 두 사람 넥타이 색깔도 굉장히 비슷해요. 파란 색깔 계통이고 예. 누가 대선 때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나갈 때도 문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강병규 기자, 근데 대선 때 얘기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네. 사실은 대선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팬클럽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드러냈었잖아요. 예, 그 이름이 뭐길래 자기의 이름을 좀 원망해야 되는 처지였는데 삼행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반가웠습니다. 기운 내세요. 문재인이 있잖아요. 라는 삼행시. 그리고 반기문이라는 운에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라면서 그 반기문이라는 이름으로 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홍보하는 이런 삼행시들이 유행했기 때문인데요. 아, 그렇군요. 저게 당시에 문재인 팬클럽에서 반기문 이름으로 석자로 문재인 후보를 홍보했던 삼행시 퍼레이드였군요. 예, 본인의 그런 이름으로 자신의 그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한다는 거 사실 기분 좋을 리는 없겠죠. 예,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반기문 전 총장과 문재인 당시 후보 칼날을 세웠던 사이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그분이 대단하죠. 우리 한국이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신화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구시대 적폐에 대한 확실한 청산들 그리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어떻게 저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 미국보다 평양을 먼저 가겠다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에 직접 정식으로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귀국해서 들어온 게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공격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저 두 사람 사실은 반 전 총장의 국제적 신망이나 이런 걸 그냥 우리나라가 보고 썩힐 수만도 없는 얘기고 또 문재인 정부로 서로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이야기고 서로 합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북 특사 기용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은 미국 특사로 반 전 총장이 이게 항상 후보로 물망에 올랐는데 실제로는 홍석현 전 회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반 전 총장은 거취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음표가 찍히죠.
또 이 반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하면서 이 미국 쪽을 좀 달래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수행을 했거든요. 또 북한의 그런 상황을, 북핵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과 그런 북한 상황에서 무게 추를 잘 균형을 조절해줄 인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북 특사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냥 강병기가 좀 취재된 게 있죠. 대북 특사 말고도 대안적 십자 총재설도 흘러나온다라는 거를 좀 취재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좀 설명해드리면 이건 뭐 청와대 공식 입장도 아니고 아직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반기문 전 총장을 도와줬던 그 측에서 제가 전화로 직접 한번 좀 여쭤봤는데요. 일단은 조심스럽게 일단은 반 전 총장이 자리를 맡는다면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온다라는 것이 몇 군데 사이에서 이구동성으로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게 반기문 측 관계자의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와 협의가 된 내용인지 안 된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반 전 총장 측에서 저렇게 이야기 나눈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핵과 그런 미국의 그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인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또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이제 방북을 좀 여러 차례 좀 타진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고 또 적십자사와의 뭐 어떤 인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부터 짚어볼까요? 현재의 대한적 십자 총재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사람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정말 정치 하나도 모르고요. 제가 사실 선대위라고 제 선대위가 뭔데요? 하고 질문한 사람입니다. 정도 무식한 무식들입니다. 자꾸 저는 멀리서만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가까이 뵈니까 이분처럼 정직하고 자기의 말을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직과 원칙을 지키는 자기 말을 지키는 정치이야말로 가장 귀합니다 생각해서 저는 제 헌신을 결심했습니다. 예, 바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옆자리에 딱 붙어 앉아 있었던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이 현재 대한적십자사 총재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저 자리에 지금 반기문 전 총장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선 뭐 김성주 총재 이야기를 좀 해보면 당시 인사 때 상당히 파격이었죠. 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 때도 파격이었지만 이런 성공한 여성 기업인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앉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때 논란도 되고 뭐 화제도 되고 했었는데요. 우선 뭐 최측근으로서 보은 인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장 많았고 특히 적십자사 총재에 맞는 자질이 없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뭐 현재까지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성주 총재가 당시에도 약간 요란한 행보를 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사실 상당히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기억해보면. 네,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10월까지가 임기인데요. 지금 조용히 활동을 하고 있고 임기를 채우고 싶어도 하지만 이 적십자사 총재가 이 김성주 총재가 앉아 있어서 그렇지 원래 어떤 자리냐면 그 북한과 민간 교류를 하거나 대북 이런 교류를 할 때 중심이 되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북측과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면 이 대한적십자사가 주도가 돼서 하게 되고요. 이 민간 교류 차원도 전체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 대북 역할을 맡게 될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가기에는 적합하고 포괄적으로 그런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도 충분히 갖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그러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현재 하버드대 초빙 교수까지 맡고 그렇죠. 있을 정도로 네. 국제적으로 신망이 높은데 대한적십자사 총재 저 자리면 만족한다는 건가요? 일단 7월 5일 날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과연 한국에서 어떤 직함을 가질지 어떤 일을 할지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십자사 총재라는 자리가 상당히 뭐 가벼운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대북 교류,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이나 뭐 금강산 관광 등 이런 물밑 작업을 할 때 누가 합니까? 남북 적십자 실무 회담을 열어서 모든 내용을 사사롭게 상의를 하잖아요. 때문에 이 자리가 대북 교류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반기문 전 총장이 이
이 적십자사 총재의 물망에 오르고 있냐, 이런 지지자들의 그런 입장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라고 좀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고교 시절에 대한적 십자사가 주최했던 영어웅변대에서 1등을 해서 케네디 대통령을 직접 만난 인연이 있죠. 이건 이미 2기 후보 시절부터 알려진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때 부인도 만난 거잖아요. 유순택 씨가 일단은 반기문 전 총장을 직접 보이는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진이 반기문 전 총장인데 손흥민 선수를 닮았다고 해서 약간 화제가 됐던 사진이기도 하네요. 예. 지금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 닮았다고 해서요. 아무튼 저 자리에 가기 전에 유순택 씨가 일단은 선물을 건네주면서 잘 다녀오라라고 한 게 인연이 돼서 지금 부부 사이가 됐잖아요. 그만큼 대한적십자 적십자 활동하고 좀 인연이 깊군요. 상당히 고마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 사무총장 시절 북핵을 타진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방북 의사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던 그런 미련이 많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 총재 자리 충분히 반기문 전 총장 욕심이 있을 거라고 다들 보고 있는 거죠. 네, 대한적십자사 총재 임기를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3년입니다. 그런데 3년, 김성주 총재 같은 경우는 3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 10월 달이면 3년 임기라는데 그 임기 다 채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채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7일이 임기 마지막인데요. 본인은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좀 할 게 더 남았고 끝까지 내 소임을 좀 다하고 싶다. 이러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요.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김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중앙선대위원장까지 하지 않았냐. 저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다정한 모습인데요. 최측근이 아니었냐. 적십자 총재를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좀 물러나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성주 총재 최대한 몸을 낮추면서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모습인데 조만간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서라도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러한 얘기가 많습니다. 네, 저런 의지가 담겨서일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적십자사가 SNS에 올려놓은 사진이 또 화제가 됐다는데 어떤 사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적십자사 SNS에 이런 사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수료증 사진인데 대한적십자사 자격증이죠. 보면은 고급 인명구조원 강습 과정을 수료했다라는 사진입니다. 자, 저 사진 보니까 사진 속의 사진 얼굴이 문재인 대통령의 젊은 시절 사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특전사 첫 해에 땄던 이 자격증 사진인데 상당히 앳돼 보이죠. 이 블로그에서 직접 저희가 일단은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 SNS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전성기 시절, 리즈 시절이라고 당시에 써놨지만 전성기 시절로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습도 신기한데 일단 이 강습 과정을 수료했다는 놀랍고도 신기한 소식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인연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서 점점점 나오면서 링크까지 나왔는데 링크를 한번 제가 눌러봤어요. 눌러보니까 이 대한적십자사 명예총재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좀 따져보면요. 대통령이 명예총재가 되는 건 당연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고 아무도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적십자사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어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네, 고급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적십자사 총재 누구를 선택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고급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치매 요양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이 소식 전해주시죠. 자, 우선 기존에 타고 왔던 차량과는 좀 다른 차량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서울 요양원을 찾은 거죠. 서울 요양병원이죠. 네, 서울 요양병원을 찾았는데 기존에 왜 대통령 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차입니다. 잠깐만요. 저거는 은색 차량이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생각했던 취임식 끝나고 타고 왔던 그 검은색 차량이 아니죠. 은색 벤츠 차량. 근데 저거를 대통령이 타고 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영부인이 저 차를 타고 일정을 쓰는 게 지금 내리네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마침 저 은색 차량을 타고 내리는데 저는 대통령이 항상 검정색 의전 차량만 타는 것만 봤지 은색 차량 타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특수 방탄 소재가 돼 있는 관용차였는데 그렇죠. 일단은 왜 오늘은 이렇게 은색 벤츠 차량 타고 나왔냐 이제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기존의 검은색 관용차는 딱딱하고 좀 벽이 있는 느낌인데 일단 낮은 경호를 추구하는 의중이 충분히 반영돼서 직접 이 벤츠 차량도 타고 온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보통 넥타이를 좀 차고 나오잖아요. 근데 넥타이를 차지 않고 넥타이를 매지 않고 저렇게 노타이로 나타난 겁니다. 청와대 모든 관계자들 노타이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권위의식 혹은 딱딱한 그런 형식을 버리고 좀 더 다가가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 병원을 찾아서 국가 치매 책임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치매 어르신들하고 직접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분위기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대통령님 이거 처음 해보신대요. 저희 잘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정도 부위에 들어갑니까? 어머니, 아니 근데 어머니 해보세요. 대통령님이 처음 해보시는 거라 지금 심각하십니다. 보세요. 어머니 내가 다 할게요. 예,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한 거죠? 제가 다 드릴까요? 예, 여기. 또요. 아니 그거는 또 여사님들이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영상인데 바로 옆에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영화배우 박철민 씨인데 네. 오늘 함께 자리한 겁니까? 어떤 인연인가요? 네, 박철민 씨가 이제 가족 중에 치매 가족이 있다고 해서 그 인연으로 함께하게 됐고요. 또 이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는 김미화 씨도 함께 참석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박철민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연기 활동하면서도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언급을 해왔던 인사였습니다. 오늘 참석을 해서 분위기도 띄었고요. 심오한 정치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박철민 씨 하면은 그 최루탄으로 희생됐던 이한열 그렇죠. 열사와 중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인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자기가 부끄러워서 열심히 살려고 한다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박철민 씨 등장으로 이 장소가 훨씬 더 화기애애해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아십니까? 제가 나온 영화에서 그때 권태호요. 복식은 말이야 바람을 가르는 빠름과 이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 때 대통령 못 찍었습니다. 아내하고 늘 싸웠는데요. 끝나고 나서 한 2주일 만에 제가 술 한잔 먹고 여보 당신의 선택이 멋졌어 훌륭했어 인정하고 사과했었습니다. 자, 저 자리 치매 노인들,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공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공사를 찾아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이후에 세 번째 현장 방문이었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좀 전에 박철민 씨 문재인 대통령 뽑지 않았다는 양심 고백입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취임 이후에 2주 동안 이제 술을 좀 마시고 아내는 문재인 대통령 뽑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술을 마시고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뽑지 않았는데 당신의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라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의중을 좀 밝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 이후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 대통령들 내외 예방 소식까지 준비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이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